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 때문에 당황하셨을 건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완강 꼭 하시기 바라고요. 교과서가 없으시죠? 집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PT 확인하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거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권 그리고 현대사회 인권에 대해서 배웠었죠. 약간 일주일 정도 전이죠.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이거는 자연재해 증가,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위적인 위험 등으로 새롭게 대두한 인권이다. 안정권이 되겠죠. 그리고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문화권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인권, 안정권, 문화권, 그리고 환경권, 이러한 인권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이러한 중요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고법, 우리나라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이 인권을 어떻게 녹아냈는지 그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국가의 최고법이죠. 헌법에 국민의 인권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헌법에 규정된 인권을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기본권. 인권이 헌법에 들어갔을 때, 명시가 되었을 때 기본권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서 도입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재판권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등록한 후에야 댓글이나 게시글 등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악성 댓글이나 불법 정보 게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도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후에도 불법 정보 게시글을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두 자로 하면 그죠, 인권이 됩니다. 자, 먼저 1번 헌법입니다. 헌법, 국가의 최고법이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여서 보장을 합니다. 자, 헌법에 들어간 국민의 인권, 기본권입니다. 자, 기본권의 종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하는 행복 추구권, 그리고 인권의 제1세대 인권이죠. 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참정권, 그리고 그 뒤에 바이마르 헌법에 명시가 되기 시작한 사회권, 그리고 청구권, 이러한 기본권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5개, 기본권의 5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5개입니다. 자, 기억을 하시는데 이거 2개는 세트로 하시면 좋겠죠? 자유권입니다. 국가의 권력에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2번째, 평등권입니다.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장애 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 차별받지 않는 권리입니다. 참정권, 참정권은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청구권은 도구적인 권리죠.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청원권 같은 거, 그리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총 5개 외우셔야 되고요. 이거 2개는 세트, 그리고 바이마르 헌법 때문에 나타난 거, 인간다운 생활, 그죠? 사회권. 앞에서 배웠었어요. 인권의 역사에서. 이게 1단계, 그리고 1단계와 2단계 중간에 있는 게 참정권, 그죠? 차티스트 운동.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가 연대권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연대권은 여기 헌법에는 따로 지금 중요한 5개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자유, 평등, 그리고 참정, 사회권 4개를 외우시고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뒀어요. 그게 뭐냐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인권을 잘 보장할 수 있도록 이 헌법상에 국가 시스템을 장치를 해놓은 거죠. 우리 차를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 해놓는 것처럼, 브레이크 장치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권력 분립의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국가 권력을 나누어서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을 시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 제도는 보겠습니다. 3개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3권 분립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자, 입법부입니다. 입법부는 법률을 만드는 곳이죠. 국회죠. 국회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법률 제정은. 그리고 이 정책, 이제 정해진 법률에 따른 그 정책들, 세부적인 정책을 집행합니다. 집행하는 행정권, 행정권은 어디에 있죠? 그쵸, 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 적용해서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 사법부에 바로 이 법원의 법률 적용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3개죠? 우리 삼위일체 완벽하게 3개의 권력 분립 제도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견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장의 임명을 동의하는 거, 국회가 해줘야지 사법부가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위헌법률심사 제청권, 그리고 법률을 거부할 수 있죠? 그리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임명권도 당연히 정부에서 사법부에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이 또 사법부에 있죠. 그래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3권 분립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 목적이 뭐죠? 당연히 국가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면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 다른 말로 하면 인권을 침해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곧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번째입니다. 2번째 장치는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선거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공무단임권, 그러니까 피선거권이죠. 내가 직접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거구를 법정주의, 그죠? 법에 이제 표시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선거 공영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장치를 해놨습니다. 3번째는 복수정당제입니다. 복수정당제는 당연히 정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철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정당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정당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자주 나오는 거대 정당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의 정치적인 다양한 견해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걸 통해서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은 당연히 정당을 만들 때는 등록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정당에 국가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정당이, 다양한 정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 장치를 해놨다는 거. 복수정당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4번째 장치는 바로 기본권 구제제도예요. 기본권 구제제도. 뭐냐면 우리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들어보셨죠? 국가인권위원회. 그래서 인권을 전담하는 기구거든요. 그리고 독립된 기구예요.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따로 인권을 침해받는 국민이 기본권 구제 기관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원의 재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 이거 헌법의 위헌이다 라고
국민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 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은지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는 게 바로 헌법 소원이에요. 그래서 내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본권, 여러분 기본권을 구할 수 있는 거, 구제 제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 이런 것들의 민원 처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뭐 청와대에 우리 요즘에는 청원,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침해당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장치가 헌법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 중인 우리 아직 재판 결정이 나와 있지 않는데 구치소에 이제 있는 사람 김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이 있었어요. 종교 집회 참석을 제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기본권을 구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주제탐구를 볼 건데 이런 식의 주제탐구 실제 헌법에 있는 기본권 조항에서 무슨 기본권을 우리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지 그거 중요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차별받지 아니한다. 16조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함부로 압수수색을 받지 않는다.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그리고 26조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라는 기본권의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본권에 해당되는 걸까요? 보는 거죠. 자, 먼저 11조 1항은 이거는 평등권이죠. 그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권이죠. 주거의 자유. 그리고 24조 모든 국민은 선거의 권리를 갖는다. 참정권이죠. 그죠? 그리고 아까 26조죠. 26조 보시면 이거요.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법률에 의해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이게 바로 청원권, 청구권이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받을 권리 있었잖아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거는 교육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이었죠. 그쵸? 이 사회권에는 교육받을 권리, 아까 근로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헌법이 최고법이기 때문에 이 헌법에 부합하는 세부 법률, 하위, 명령 등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에 근거해서 그러한 법안들을 만들기 때문에 확실히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해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A국의 헌법 조항을 보시면 이러한 조항들이 있어요. 이러한 조항들을 보시고 어떤 헌법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죠? 어떤 게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서 어긋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조, 2조, 총 5개입니다. 수정을 해보면 1조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을 갖춰야 하며 누구든지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설립을 할 수 있고요. 2조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 꼭 정당의 공천을 받은 국민만 출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를 마친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 아니죠. 병역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럼 선거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 정당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아니죠. 대통령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 그쵸? 해산에 대해서 제소를 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으면 해산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리고 모든 이제 국민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재판은 1회로 제한한다라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니고 재판은 3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까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 기본권을 최대로 제수할 수 있는 거 법률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헌법에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잘 명시를 해 놓았다라는 거. 자, 확인 문제 볼게요. 자, 땡땡땡은 국가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 보장, 인간다운 사회생활의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사회권입니다. 복수정당제는 어떤 점에서 유리하냐? 국민의 정치적 견해,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정책에 잘 반영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복수정당제는 국민의 인권에 유리하다라는 점. 꼭 오늘 주제에 대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주제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